진행합시다. 왜 안 들어? 자, 오늘은 우리 연속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며 마무리까지 다뤄보려고 해요. 연속임을 확인하는 문제들을 아직 다루고 있습니다. 연속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뿐이다? 좌우함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알았죠? 이게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별령이 없죠? 자, 그래서 293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합성함수에서도 우리가 좌우함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합성함수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걸 이제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을 다시 대입해야 하므로 나오는 값이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1,1 동그라미네. 3 2 3 2 이렇게 돼 있대요. 딱 봐도 1과 2와 3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이 g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뭐라고 쓰는 거야?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라고 했을 때 이 fgx에 대해서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해달래요. 이게 뭔 말이지? 내가 원하는 게 fgx가 x는 2에서 불연속인지 확인해달라는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얘가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얘와 결부지으면 특이한 형태가 등장하죠. 뭐냐면 표준형. 그러면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야? 0인데 k-4인데 맞지? 얘는 플러스죠. 맞아요? 즉 얘는 뭐냐면 f k-4의 우극한입니다. 뭔 말이냐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2,k-4를 기준으로 꼭지점이 그려지잖아. 그치? 내가 2에서의 극한을 원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 줄 더 써볼게요. 내가 따져야 되는 게 이 fgx에 대한 좌우함인데 맞죠? 이 좌우함은 fg2의 좌극한과 fg2의 우극한과 fg2를 비교하는 건데 이 2의 좌극한에 대입한 값은 뭐예요? k-4의 우극한. 2의 우극한에 대입한 값도 k-4의 우극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fk-4인데 우극한. 얘도 fk-4인데 우극한. 근데 얘는 뭐야? fk-4죠. 즉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 말이냐면 지금 얘가 연속이라는 것은 k-4의 우극한과 k-4의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f가 k-4의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애를 찾아달랍니다. 자, 누구예요? k-4가 누구면 돼? 1. 밖에 없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뭐야? 불연속이라고 했어? 미안합니다. 불연속이라고 돼 있네요. 연속 찾으라고 한 줄 알았어. 자, 그러면은 k-4가 되는 건 지금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죠. 이게 같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거 누구 있어요? 2와 3이죠. 맞아요?
이 fx잖아. 맞지? fx의 우극하는 얘고요. 함수값은 얘잖아. 우극하는 얘고요. 함수값은 얘죠. 맞아요?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k는 얼마? 6이랑 7이고요. 뭐 둘 더하면 13이 되겠죠.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해달라 했으니 좌우함을 기준으로 다른 게 존재해야 돼.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미 똑같은 형태라서 같을 수밖에 없고 불연속이 되려면 함수값과 달라야 되는데 그 함수값 fk-4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른 거 찾자. 그래서 2와 3인 거죠. 질문 있어요?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나왔으니까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얘가 0이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불연속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 이렇게 생긴 불연속이 끊어진 불연속이면 0만 있으면 되죠. 헌데 다음과 같이 솟구치는 불연속은 뭐가 필요해요? 0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건 어떻게 따지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좌우함 확인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좌우함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302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302번 fx가 x 또는 마이너스 x래요.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선 y는 x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선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죠? 자, 키업 불연속 2개예요. 불연속 2개 맞죠? 니은 x-1 곱하기 fx는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당연하죠. 왜? 얘 1 대입하면 뭐니까? 0이니까 0이랑 불연속 곱했으니까 연속되는 거 우리가 굳이 좌우함을 따지지 않아도 되죠. 디귿 fx의 제곱이라는 거는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fx의 제곱이 연속이라는 거는 절대값 fx가 연속인지 묻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제곱하면 뭐 되니? 이렇게 쓸까요? 됐다? 이거 쓰자. fx의 제곱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이죠. 식이 같죠? 그러니까 그냥 연속됩니다. 개형리은 디귿 다 맞죠? fx가 이차함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연속이래요. 아니 2차함수로 나눴을 뿐인데 불연속이 떴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불연속이 떠? 불연속이 되는 이유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뭐였어요? 정의되지 않는다. 끊어졌다. 정의되지 않는다. 다르다. 얘는 뭐겠어요?
정의되지 않는다. 왜 정의가 안 돼? 그렇지. F1과 F2가 뭐여야 되니까 0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미 인수는 다 찾았고 문제에서 얘를 알려줬습니다. 이 값이 얼마래? 4래.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fx에 대해서 모르는 건 하나뿐이에요. 뭐? 최고차항 계수. 약분하고 2대입하면 뭐야? a가 4가 됩니다. 원하는 건 f4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얼마? 24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 이 문제 풀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시작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짓 하지 마요. (308번) 이게 좀 전에 말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학교 시험에도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딱 이 문제가 언제지? 맞아요. 작년 잠깐 작년인가? 헷갈린다. 재작년 의고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청학고, 영석고, 뭐 학교 불문하고 다 나와요. 굉장히 흔한 주제입니다. 근데 재작년에 영석고에 아니 의고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작년은 기억이 안 나네. 성형고에 나왔었나 작년에? 헷갈리네. 자, 뭐 각설하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게 fx인데 내가 원하는 건 gx라는 애가 fx 곱하기 fx 더하기 k라는 건데 이게 x는 0에서 연속이길 바란대요. 그러면은 원하는 거는 뭐야? 결국 아까 불연속이랑 불연속 예측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이걸 평행 이동한 것도 당연히 불연속이지. 불연속끼리 곱해서 연속성 만들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좌우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0을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확인하도록 하죠. 자, 0의 좌극한 얼마예요? 2. 그럼 얘는 2 더하기 k죠. 0의 우극한 얼마예요? 0 곱하기 0 더하기 k죠. 함수값은 얼마예요? 좌극한이랑 똑같죠? 잠깐, 근데 얘네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미 확실하네. 0 곱하기는 무조건 뭐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 이 문제는 간단했네.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재작년에 의고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틀렸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어렵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확인하자? 좌우함 확인하는 거 밖에 방법은 없어요. 알았죠? 뭐 때때로 이제 평행이동을 직접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310번 이어서 볼게요.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fx 곱하기 gx가 x가 마이너스 2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지. 누구? 그러니까 뭐면 돼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인에만 찾으면 됩니다. 기억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돼요? yes. 니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 돼요? yes. 디귿 x 마이너스 1 이거 돼요? no.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은 싹 다 연속이죠.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모가 0인 것도 아니잖아. 그치? 다 연속이야. 연속인 애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 만들고 싶어.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g-1이 0인 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또 한 땀 한 땀 fx 곱하기 gx를 써가면서 하는 그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걸 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안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이 정도면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고. 아까 내가 이거에 나왔던 문제가 316번이에요. 얘가 아니었네요. 비슷하게 생겨서 잠깐 헷갈렸어. 네, 316번 보도록 하죠.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내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걸 말하고 싶어요. 문제에서 말하는 gx는 fx 더하기 절대값 fx고요. hx는 fx 더하기 f-x예요. 자, 그래서 y는 f-x 좀 그려볼까요? f-x는 뭐예요? 얘를 y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f-x예요. 자, 이때 요 두 개, 이건 처음 다루는 주제라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gx가 아니다. hx부터 할게요. hx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더하기 f-x죠. 맞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1차 함수랑 1차 함수 더하면 얼마예요? 1차 함수죠. 맞죠? 그럼 직선이랑 직선을 합치면 뭐가 돼요? 반드시 직선이 뜹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는 등차수열이랑 등차수열 더하면 뭐가 돼요? 등차수열이에요. 알았죠?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 곱하면 뭐가 되고? 등비수열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직선이랑 직선을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해요? 양끝만 더하면 돼요. 자, 여기 0이랑 2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랑 지금 왼쪽에 있는 것만 더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끼리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y좌표 기준으로 더하는 거죠. 0이랑 2분의 1 더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이랑 0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그려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랑 0 더했으니까 2분의 1. 0이랑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게 동그라미죠. 왜냐면은 실제로 2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hx의 그래프예요. 직선 더하기 직선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gx 그래프.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설명해보죠. fx 더하기 절대값 fx예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뭘 의미해?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바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가 0보다 크면 2배가 되고요. 그럼 똑같으니까. 만약에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fx가 뜨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0보다 작은 부분은 네, 싹 다 0이고요. 0보다 큰 부분 2분의 1은 1이 되고요. 쟤는 왜 오른쪽은 2배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hx의 그래프예요. gx의 그래프죠. 오케이. 직선과 직선을 더하면 뭐다? 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래프를.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gx의 값은 0이냐? 이거 0으로 가면 0이에요? 네, 맞습니다. 니은 절대값 hx라는 애는 x는 0에서 연속이야. 맞아요? 자, 절대값이래. 그럼 이거 절대값 붙이면 뭐 돼요? 1. 이게 뭐예요? 이미 1. 그래서 네, 연속입니다. 접어 올리면 1로 가게. 마이너스 1이니까 접으면 1로 되죠? 디귿 gx 곱하기 절대값 hx라는 애는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얘 지금 연속이죠? 얘 불연속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둘이 곱해서 연속이려면 뭐여야 돼요? 얘가 0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0이에요? 얘 지금 0에서 0이에요, hx? 아니죠, 0에서 1이죠. 그래서 땡,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이해가요? 물론 이걸 한 땀 한 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풀이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주제는 아니라서. 알았죠? 참고로 이거는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아닌데 이게 모의고사에는 종종 등장하는 거라서 뭐 어려운 문제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내겠죠. 우리가 문제 거지같이 내는 게 몇 개 있어서 소개했나 이거? 그래프에 대해서 좀 요란하게 그리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요상하게 그리는 경우가 생각난 거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기준으로 방금 전에 말했던 저 표현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이거 그냥 소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소개했나? 그리고 또 근래에 나왔던 것만 이야기하면 자, 요런 식으로 요런 형태들을 이제 근래에 나왔던,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이거 좀만 더 크게 쓸까요? 요런 형태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 했어요? fx가 0보다 이상이면 얘가 그냥 fx가 떠버리니까 fx가 되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fx가 떠서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쵸?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x가 t 이하일 땐 fx, x가 t 이상일 땐 마이너스 fx 더하기 eft. 뭐라고 해석할까요? 어떤 t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t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t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냥 그대로 그리는데 오른쪽은 뭐 하라고?
마이너스 fx,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 다음에 EFT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 기준으로 접을 하는 겁니다. t, ft 기준으로 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x축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t 대입하면 ft고 t 대입하면 ft라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갖다 붙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점 기준으로 접은 겁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건 작년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표현인데 간단해요. t까지는 그대로 그리고 t부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려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t 대입하면 얘 t 대입하면 ft고요. 여기다 t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t 더하기 t라서 0이고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ft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냥 t부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나와요. 물론 학교 시험 기준으로 이 정도 표현이 등장했다. 이거는 최후의 3인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서 이걸 미리 해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해석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시간 내에 해석하는 게 거의 힘들다. 이게 뭐야?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 모의고사에 나온 것 정도는 그렇게 말을 할게요. 자, 320번 가우스. 근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착각인가? 320번 보도록 해볼게요. 가우스. 가우스 넘기겠습니다. 안 나오는 학교들이 더 많으니까. 이번 건 넘길게요.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안 풀어도 돼요? 나중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해도 괜찮아요. 323번 보도록 할게요. fx라는 애가 x 플러스 2와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혼용인 함수가 나왔어요. 0부터 3까지는 얘, 3부터 5까지는 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fx는 fx 더하기 5래요. 이게 뭔 의미야? 주기가 5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쵸? 예, x고 x 더하기 5라서 주기가 5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럼 0부터 5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네. 그치? 그럼 0부터 3까지는 내가 그릴 수 있죠. 어떻게? 0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얼마예요? 5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네. 그럼 그 다음에 이 3부터 5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반복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5부터 10까지를 그릴 때 5부터 8까지는 다시 뭐야? 이게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해요. 그쵸? 그래서 뭔 말이야? 지금 저기에다가 내가 3을 대입했을 때 얘가 지금 3,5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b가 5라는 것과 얘가 더불어 5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고 x에 5를 대입했을 때 4a 더하기 b가 얼마가 뜬다? 2가 뜬다는 거죠. 그런데 b가 5라고 했으니까 4a가 마이너스 3이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39죠. 이거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F39는 뭐 하라는 거야? 주기를 이용해서 F4까지 줄이라는 거죠. F4는 여기에다 대입하면 A 더하기 B니까 얼마? 4분의 1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연속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질문 있어요? 미분. 평균되네. 자, 329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x-2y 플러스 t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대요. 반지름 루트 5. 교점의 개수가 ft래. 교점의 개수가 ft. t라는 거는 뭐예요? y절편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엄밀하게 말하면 y절편 2분의 t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교점 몇 개야? 없다가 0개였다가 생기죠. 그럼 교점이 0,0,0,0,0,0였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였다가 교점이 한 개가 딱 생겨. 그 다음에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다가 한 개가 되다가 다시 0개가 되죠. 맞아요.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는 게 인식돼. 그래서 FT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대략적으로 0개였다가 1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였다가 0개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불연속이 되는 점, 이걸 찾아야 되잖아. 맞지? 언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지. 언제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 접할 때 기준으로. 자, 원과 직선을 접한다. 어떻게 따지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x-2y 더하기 t는 0부터 0,3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0,3 대입하면 t-6, 걔가 얼마인 거야? 루트 5인 거죠. 그래서 절대값 t-6이 얼마? 5인 경우 t가 누구랑 누구일 때? 1이고 11인 거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가 1이고 11인 거? 자, 그럼 얘는 지금 FT는 명확하게 불연속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FT랑 GT를 곱해서 뭐가 된대? 연속이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GT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T-1 곱하기 T-11이겠죠. 이해가요? 맞아. 1과 11에서 0이어야지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끝! F2의 값은 얼마? 2에서의 함수값 얼마? 2개. G2의 값은 얼마? 2 대입하면 마이너스 9. 얘네 둘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질문 있어요? 저거 식을요. 식을 원방에다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뭐? 저 x-2y 플러스 t를 원방식 있잖아요. 판별식 쓰고 싶다고? 네. 됩니다. 근데 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당장 그냥 슬쩍만 대입해봐도 2y-t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라는 애를 전개해서 이거 판별식 써야 되거든?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는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수학 3부터 계속 말했죠. 판별식은 원방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저분해져서. 질문 있어요? 불연속인 게 명확하죠? 불연속과 곱해서 연속된다라는 건 뭘 유도하게 만든다? 0이 되는 값, 인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극한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연속인 애가 있고 연속인 애가 있는데 그걸로 새로운 애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누구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확정적으로 연속인 걸 보일 수 있어요. 단 나누기는 뭐가 깔려야 돼요? 분모, 그렇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게 깔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합성함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합성함수 한다고 하면 얘는 보장되지 않아요. 알았죠? 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성함수도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애들끼리 합성할 때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았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애들끼리는 그냥 합성해도 연속 떠요. 이것까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억 이 335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fx가 x제곱 더하기 2고 gx가 x-1분의 1이에요. 얘도 연속인데 얘는 연속이 아닌 부분이 있지. 1, 맞지? 그럼 걔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이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f 더하기 g. 얘는 이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땡. 2번 f 곱하기 g. 당연히 얘가 불연속인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땡. 3번 f에다 gx. 이거는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x-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되죠. 여전히 분모에 0이 가능하죠. 땡. 자, 4번이 그럼 내가 찾는 실제 답일 텐데 g에다가 fx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장이 확실치 않으니까 실제로 대입까지 해보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때는 분수가 뜬다고 무조건 불연속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다? 얘 0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근데 이거 분모에다 뭐 대입하면 0이에요? 그딴 거 없어요. 오케이? 대입해서 0 되는 거 없죠? 그럼 얘 연속입니다. 실제로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여러분들이 평생 볼 일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되게 깔끔하게 그려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이런 건 언제 배워요? 뭐 미분하는 애들이나 하겠지 뭐. 미적분하는 애들이나 하겠죠. 5번도 한번 볼까요? 5번은 f분의 g인데 곱하면 이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1분의 1이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 때문이죠. 얘가 0이 가능하니까 땡 이렇게 됩니다. 결국 지금 계속 보다시피 뭔가 연속인 애들로 조작을 해. 불연속인 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인 것들을 주면서 그걸로 불연속이 뜨는 경우를 계속 얘가 아니잖아. 불연속이 뜨는 경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불연속이 뜨는 이유가 별게 없어. 그냥 분모 0이면 불연속이야. 왜? 분모가 0이라서 불연속이 뜨는 경우 아니면 싹 다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을 새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귀찮다고. 근데 얘 나누기만 해도 알아서 불연속이 떠. 얼마나 편해. 그래서 많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나누기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요소다. 그래서 그거를 또 나온 게 340번인데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343번은 소개를 해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지만 한번 소개는 해볼게요. fx 곱하기 gx라는 애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곱하기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자, 이 유형 자체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연속인 애들로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게 의도야.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님들 이거 두 개 곱하면 얘예요. 얘가 연속입니다. 그럼 얘도 연속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성립하냐는 질문이죠. 대답은 NO. 왜? 왜 안 되죠? 안 된다는 이유를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저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반리에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연속인 것들로 만드는 거야. 지금 연속인 것들로 만드는 애들이죠. 맞죠? 그럼 내가 명확하게 알아. 그러면은 성질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모든 경우 뒤집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만들었다 하는 그 모든 경우는 반리에부터 생각하세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았죠? 실제로 얘는 아니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 얘가 있네. 불연속이고 연속이고 곱해서 연속 떴고 맞죠? 방금 여기서 하고 왔잖아. 얘가 있다는 거 인식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끊어져 있는 거지만 0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절대값 fx가 연속이면 x는 a에서 연속이면 fx도 연속이에요? 아니라고? 뭐가 있어? 그쵸. 아까 전에 했잖아. 절대값 붙여서 연속이 되도록 해달라 라고 한 문제를 아까 전에 하고 왔다고. 맞지?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이제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있는 애가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1 돼버리죠. 맞아요? 이런 반례가 있어요. 반례를 적어두고 반례를 기억하려고 하세요. 디귿. 이제 뭔가 쟤랑 비슷한 느낌이 나오죠. fx와 gx분의 fx가 연속이래. 근데 그걸로 gx가 연속인지 물어봤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연속인 애들로 새로운 걸 만든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둘을 어떻게 연산하면 얘가 돼요? 나누기 하는 거죠. 이거 나누기 얘 하면은 역수의 곱이니까 얘 되잖아. 그치? 근데 나누기 할 때는 뭐가 깔려야 된다 했어? 그치? 0이 아니라는 문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 말 있어요? 없죠. 그래서 땡. 이건 내가 명확하게 알아. 반리를 안 들어도 알아. 이거 0은 없다 하면 돼. 저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저 성질을 까먹고 있으면 이거 아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탄생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반응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죠? 연속인 걸로 new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리을 fx가 x는 a에서 연속인데 fx의 제곱 fx 곱하기 fx도 연속이냐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연속인 거랑 연속인 거 곱한 거죠. 그러면 연속인 거 new 만들었지? 연속인 걸로 만들었으니까 연속이다. 이건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쟤 한 거잖아. 곱하기로 만든 거잖아. 새로운 걸. 그쵸? 그럼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네.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죠. g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g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gx분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로 인해서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gx가 연속이면 0이면 얘는 이미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속이라고 한 순간 gx는 0이 아니란 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fx가 0이 아니란 멘트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네, 성립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방금 말한 거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만 설명해보면 fx 곱하기 gx분의 fx가 약간 야차시 얘랑 얘가 x는 뭐 1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그 말은 이거는 x는 1에서 이거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g1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g는 2에서는 0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럴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1에서 0이 아니라는 건 깔려 있습니다. 1에서 0이라면 이게 정의가 안 돼서 아직도 40분이나 남았네. 하하. 자, 진도 나갑시다. 추가로 진도를 나갑시다.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상 우리가 좌우함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뭐다?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두 가지가 있겠죠. 최대 최소 정리는 뭔 말이에요? 그쵸? 정확한 표현은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면 fx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묻는 의도는 최대값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fx가 1부터 3까지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같도록 해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함수 띡 주어지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앞서서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다 배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교육과정상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나오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내더라고. 기출에 있더라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속이라는 아이디어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이미 연속인 게 보장되잖아. 그치?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 그쵸. 삼각함수의 탄젠트 빼고는 다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원래는 나오면 안 되긴 해요.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것 중에 간혹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로그 함수에서 2부터 8까지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 이런 문제. 이 파트에서 나오면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최대 최소 정리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 함수는 아직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미 수학 1에서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배운 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그래도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대요. 무슨 함수예요? 분모, 분자 둘 다?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뭐야?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몰라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지. 그럼 무한대 대입하면 뭐겠어요? 무한대겠지. 당연히. 생긴 게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뭐 봐? 차수랑 개수의 비. 맞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분모에서 분자에서 누가 제일 큰지, 그리고 걔네의 개수 보면 되죠. 얘랑 얘 누가 더 커요? 4가 크죠? 얘랑 얘 누가 커요?
4가 크죠? 그럼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원래 안 돼. 여기 파트에서 나오면 안 되고 미적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내용이라서 나오면 안 되는데 내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이건 시비 걸립니다. 교육청에 문제 제기해도 되는 경우예요. 되는 경우긴 한데 근처에서 낸 적이 없어요. 근처에서 낸 적은 없고 근데 항상 매 시험 끝나면 좀 다른 지역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다 보면은 계속 나오곤 있나 봐. 그래서 알아는 둬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다항함수 말고 다른 함수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뜨면 안 돼요. 알았죠?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주제예요. 이게 유리함수는 괜찮아. 왜냐면 애초에 이걸 유리함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걔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내 수는 있더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긴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sin x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소값은? 그럼 그게 나누기 x 하면 무한대분했을 때 뭐 되죠? 0. 이게 뭐 돼요? 이게 당연히 뭐 돼요? 샌드위치 정리로 설명은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sin x에 대한 무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적은 없다고. 그래서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는 학교들이 가끔 있다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살짝이라도.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설명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주제긴 하다. 수학 1에서는 이런 일이 좀 드물어요. 근데 수학 2에서는 항상 뭔가 학교 내에서 논란이 펼쳐질 만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말했다시피 재작년에 송영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랑 학부모랑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학원, 학부모, vs 선생님.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다 뭐 한다 해도 그냥 내가 맞으면 하고 그냥 이겼어요. 그 처리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답이 1번이었으면 이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채점하고서 선생님 이거 저 틀렸어요 보는데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거죠. 학원 선생님들 보기에. 그래서 아니야. 문제 제기하자. 답이 2번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이 보고 오케이 인정할게. 1, 2번 중복 정답이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두 군데서 다 반란이 나온 거야. 2번만 체크한 애들은 1번 왜 정답 처리해줘요? 틀렸다고 해줘요. 라고 하는 케이스. 그리고 1번은 그럴 거면 그냥 1번만 답으로 고수하지 뭐하러 이렇게 중복 정답을 처리해야 돼요? 라고 하는 케이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원래 여기 파트는 2번을 써서 틀렸다가 맞게 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답이 좀 갈렸어요. 상위권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떴는데 학교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시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항상 걸리는 거 그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밑보여서 남은 두 학기를 잘 보낼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시비 걸 수 있어. 교육청에 진정서 넣을 수 있지.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더 이득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써서 내 생기부에 딱 2줄 이상하게 써버리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한 2등급 뒤였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정도면 그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3등급에서 1등급을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고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재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논란이 될 만한 건 방금처럼 말을 해줄 건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답 처리해 주시죠 라고 말을 하거나 이거 틀렸다고 해주시죠 라고 말을 하게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런 건 시험 앞두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몇 개 있습니다. 항상 논란되는 게.
왜냐면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왜냐면 이게 수학 2라는 수학 1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수학 2는 되게 그 미적분 대학 과정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대학 과정을 끌어오기에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안 돼. 그래서 대충 얼버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x분의 1이 0이 된다며. 된대. 왜? 그냥 돼. 여기 가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0 돼. 라고 하는 포인트. 그걸 어떻게 엄밀하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거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뭐 막말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왜? 진짜 1 나올 확률이 6 나올 확률이 똑같아? 정말? 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죠. 그냥 돼. 받아들여. 라고 하잖아. 그쵸? 그런 것들이 약간 얼버무리게 돼요. 그 얼버무리는 부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진짜 엄밀하게 접근하는 것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이에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일 좋은 건 평가원에서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논란거리가 될 걸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건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 입장, 학원 선생님들 입장 다 말은 맞는데 어차피 보통 학교 선생님이 이겨요. 학교 선생님이 이기고 너희는 상처받은 채로 지고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은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전 이제 논란, 연속성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만한 주제를 몇 개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뭐 최소 정리는 일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속인 걸 확인해달라는 정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학교 시험에 좀 더 높은 확률로 나오는 건 뭐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시작은 똑같습니다. fx라는 애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만약 fa와 fb가 같지 않다면 그래프상으로 a, fa와 물론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b, fb가 다음과 같이 위아래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fx를 그렸을 때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적당한 k라는 걸 가져오면 반드시 fc가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합니다. FC가 K인 C가 A, B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사실 얘는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근을 찾아달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라는 애가 근을 찾을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지? 그럼 못 찾아요. 근데 그거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안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되네요.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라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4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뭐가 있다?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이값 정리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맞아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연속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나요? 이분은 자, 힘내보자. 지금 민재가 힘을 줬죠. 아, 근데 잘 안 되나? 우리 지금 유형 몇 개부터 했지? 유형 9부터 24까지 15개. 4문제씩 해봤자 60문제밖에 안 되잖아.
1등급 문제. 하지도 않잖아. 왜요? 야, 처서가 지나는데 반팔에 반바지를 입는 사람이 있어? 어? 누가 그런 짓을 해? 야, 지금 여기 반팔에 반바지 입은 사람 너 말고 누가 있어? 꽤 많네. 맞네. 이렇게 감기 조심하세요, 친구들. 잠깐만, 반팔에 반바지 안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뭐야, 3명밖에 안 입은 사람 없네. 다 섞었네? 야, 섞어. 니네들 감기 걸려. 원래 환절기에 감기 걸렸잖아, 너. 걸렸는데 왜 옷이 그래? 야, 추우면 옷 입어야지. 그치? 이제 슬슬 뭐 환절기이기도 하고 코로나 유행하고 있으니까 감기 걸린 애가 한두 명씩 있더라고, 밤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게 환절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 그러니까 겉옷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무거워요! 이러지 말고 아프면 고생이잖아. 내가 고생하니? 니네가 고생하지. 34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최대 최소 정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아, 안 돼. 아이고야. 진짜. 연속이 끝나야지. (0,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동글 점 슝 점 슝 동글 점 이렇게 됐죠? 점과 동글 잘 봐줘야 되고요. 같은 라인에 있는 거고요. 기억,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이거 눈 뜨고 쳐다보라는 거죠. 맞아요?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해요? yes. 양쪽만 맞으면 되죠. 가운데에 비어 있어도 괜찮다 했어요. 니은 0과 2에서 최소값이 존재해요? 자, 잘 봐요. 얘처럼 여기 지금 여기가 0부터 2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제일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뭐야? 동그라미죠? 이거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라서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뭐 이런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최소값 이건 어디 최소값이 아니겠지. 이렇게 이것도 최소값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는 최대값 존재하는 겁니다. 알았죠? 얘가 최대값이에요. 알았죠? 이거 점이잖아? 그럼 최대값이야. 끊어져 있는 거는 최대 최소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닐지라도 최대 최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연속이 아니더라도 최대 최소 존재할 수 있어요. 단지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얘예요. 제일 작아 보이는 데가 동그라미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네, 1. 얘가 최대값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설명돼요. 알았죠? 디귿.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2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연속인 거 2개처럼 보여요? 내 눈에 3개처럼 보이는데? 하나, 둘, 셋이잖아. 맞지? 3개죠. 그래서 땡. 마지막은 리을. fx는 1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눈으로 봐달라는 거죠. 1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 가져요. 자, 여기 1부터 3을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했잖아. 그치? 열린 구간을 했다는 거 이거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해서 지금 최대값, 얘가 최대값처럼 보이지만 뭘로 끝났어? 동그라미,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열린 구간이면 동그라미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면 최대값이 있는 거다?
있다. 그렇죠? 얘랑 얘가 같은 값이죠? 그래서 둘 다 최대값 존재한다. 근데 열린 구간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355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2번은 아니고요. 366번. 아, 네. 366번. 366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뒤에 설명하길 바랐는데 x 플러스 1분의 fx라는 애가 p고 얘는 0보다 크고요. x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x분의 fx가 q이고 얘가 0보다 작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바꿀 수 있겠네. 아,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는 뭐다? 마이너스 q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fx는 0이라는 애는 적어도 몇 개의 시그널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잠깐만, 얘가 극한값이 있네. 얘 대입하면 얼마? 그럼 이것도 대입하면 얼마? 0. 그럼 근 하나. 대입하면 얼마? 대입하면 얼마? 근 둘. 맞죠? 그럼 fx라는 애는 일단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에 의해서 P는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보다 크죠. 그래서 Q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Q는 이거 약분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Q가 2Q1이고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Q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Q-1은 0보다 작은데 Q1이 0보다 크대. 무슨 말이야? QX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것과 0보다 큰 것 사이에 뭐가 있다? 근이 하나 존재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QX는 0, 근 존재. 그럼 내가 원하는 fx는 마이너스 1과 1과 이걸 c라고 하자. c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이걸 근데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댔죠.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다?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 말의 의미가 뭐다? 1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맞죠? 근데 야, 기울기가 큰 게 다시 증가할 수가 있어? 그 전에 한번 꼬꾸라졌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근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총 3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369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 연속까지만 하자. 뭔 미분이냐? 뭔 미분이냐?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연속 미분을 다음 시간이 언제지? 9월 3일날 미분을 다 끝내지 못하겠죠. 미분 적당히 끝내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날 미분 적당히랑 접선 적당히 끝내고요. 9월 10일 정도면 진도 다 나가겠네요. 9월 10일 정도면 진도 나갈 것 같고 극대극소 나가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들은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심심하죠? 392번 풀어봅시다. 92번. 하하. 돼. 어차피 이제 질문을 안 하거나 질문할 테니까 미리 풀라고 하는 거예요. 392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보통 못 풀지만 난이도를 설명해 보자면 내 기억이 맞다는 전제하에 나형 21번입니다. 나형. 근데 나형이라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문과 수학의 21번.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두 손가락 안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나형 문과 애들이 보는 수능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문과 이과가 통합되면서 옛날에 나형은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이 정도만 해도 100점 나오죠. 사실 그 문과 이과가 합쳐지면서 이과가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과가. 문과는 원래 누리고 있던 그 평화로움이 이과 애들 때문에 깨졌죠. 그런 게 좀 있죠. 야, 니네 이제 시험 4번밖에 안 남았어. 학교 시험. 절반이 넘었다. 10번 중에 6번 봤잖아. 그쵸? 2달 뒤면 3번밖에 안 남고 그 2달 뒤면 2번밖에 안 남죠. 뭔가 쓰는 애들이 있네. 쓸만한 게 있나? 싫어. 싫다고. 아주 웃기는 녀석이네 이거. 야, 너 뭐야? 이거요. 이 1이면 뭐예요? 말했잖아. 차수 또는 개수가 다르면 반드시 발산한다니까. 지금 1차고 1차잖아. 네. 근데 얘가 만약에 2야. 네. 그럼 t에서 마이너스 2t 하면은 마이너스 t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발산한다고. 그냥 0 맞는 거예요? 아니지 1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가 t로 변하면 그치. 그러니까 0 돼야 돼. 그래서 t의 그럼 1이야. 얘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a가 1이지. 1이죠. 응. 네. 92번. 자, 한번 보죠.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fx라는 애가 있대요. 3차 함수랍니다. 근데 걔를 곱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거 3차예요. 3차를 곱했는데 몇 차가 떴어? 야, 이게 돼?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3차 12인데
어떻게 가능해? 약분되나 봐. 그쵸? 약분되나 봐. 약분되면은 어쨌든 얘가 사실상 마이너스 1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약분되나 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분돼야 되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약분되죠? 그래서 얘가 x고 x 플러스 3이겠지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 연속이라는 멘트는 나누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어. 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근데 대놓고 있죠. 뭐? 분모 0이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약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3차인데 2차로 줄이려면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1차는 안 되잖아. 2차분의 1차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차 곱하기 2차인데 걔가 2차분의 1차면 약분하고 얘네 둘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추리를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래야만 해. 라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럼 이 1차랑 1차가 얘네 둘이네. 이 둘을 나눠 갖고 2차랑 2차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x를 뭐라고 쓰냐? 잠깐만, 그럼 누구야 fx에 들어가는 게? 이게 fx랑 이게 fx랑 gx야? 아니면 이게 fx고 얘가 gx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게 뭐냐면 G0은 1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 안 돼요. G0은 1이기 때문에 B분의 3인 1, 즉 B가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럼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끝나네. 맞지? A만 찾으면 끝나. A 어떻게 구해요? 할 게 없는데? 뭐 하지? x 플러스 3이랑 땡. 자, 아까 얘가 왜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연속이야 돼서. 연속인데 얘는 왜 안 된다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맞죠? 분모가 0인 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등장한 목적 자체가 뭐였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2차 방정, 그럼 2차식이 0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죠? 해가 없다. 2차 방정식이 해가 없다는 거 뭐가 떠올라요?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서 b가 나왔죠. 그럼 a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12와 루트 12가 떠올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하하. 문제에서 마지막에 F1이 뭐래? 자연수래. 내가 항상 말했지.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이 뭐야? 대입이야. 4 더하기 A가 자연수라는 말은 그냥 애초에 A가 뭐야? 정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야? 마3, 마이, 2, 3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G2의 최소라는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정수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은 뭐예요? 일일이 대입하는 거예요. 다른 풀이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저기다 2 대입하면 얼마야? 7 더하기 2a분의 5잖아요. 그쵸? 그럼 a에다가 저 중에서 뭐 대입하면 제일 작아져요? 네, 3 대입하면 되죠. a는 3일 때 13분의 5. 이거 답입니다. 객관식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네. 그 처음에 잡을 때 있잖아요. 네.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네. 왜냐면 그러면은 반드시 저렇게 1차가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서 안 돼요. 네. 여기의 핵심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가 센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센에 이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fx랑 gx가 있는데 둘 다 2차 함수래. 근데 gx분의 fx도 fx분의 g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뭔 말이에요? 방금 해석했죠? 2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분모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얘도 판별식 0보다 작다, 얘도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범위 찾는 문제가 센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렇죠? 센에서 여러분 다 했어. 비단계에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그 아이디어로 수능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에서 뭐라고? 두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물론 옛날 문과 수학 기준으로 두 손가락이 아니니까 지금 수능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8손가락 안엔 들어요. 8손가락 안.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게 이거보다 한 뭐 단계로 치면 2단계 어려운 게 2문제 있고요. 1단계 어려운 게 2문제 있고요. 얘랑 비슷한 문제가 한 3문제 있어요. 그래서 7, 8손가락 안에 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수능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문제는 수학 1, 2문제는 수학 2, 그리고 2문제는 선택 과목에서 나오고, 문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확통 고르면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덜 어렵기 때문에 수학 1, 2가 많이 어렵죠. 근데 확통은 생각보다 좀 쉬워요. 어쨌든 수능에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주의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남네요. 391번 해봅시다. 쉬는 시간 10분 안 가졌어요. 응? 10시까지 쉬어달라고? 알았어. 391번 하세요. 야, 쉬는 시간 아까 줬잖아. 2번 주는 건 내가 여태까지 배려해 주는 거지. 학교에서 2시간짜리 수업할 때 체육이 2시간짜리 붙어있어. 쉬는 시간 줘? 네. 안 주잖아. 그냥 놀라고 하지. 쉬는 거죠. 391번. 요것도 이제 아까 그 문제랑 그 더불어서 아까 뭐 절대값 나오고 뭐 f-x 나오고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랑 더불어서 연속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원이죠. 아직도 잘 구분 못하나? 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내는 거는 1년에 딱 3개의 시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9월, 고등학교 3학년 11월, 즉 수능. 이 3개의 시험만 냅니다. 평가원에서. 그리고 걔가 이제 제일 질이 좋죠. 말 그대로. 왜냐면 나라에서 몇 천억까지는 아닌가?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만든 문제예요. 한 문제당 꽤 가격이 높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없고요. 질도 굉장히 좋다. 뭐 대학 교수님도 모셔놓고 학교 선생님들 우르르 모여놓고 이거 어떤가요?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어디 문제집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를 이제 제시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오! 벌써 푼 사람이 있다니. 푼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 바로 해볼까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보다 작으면 뭐래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래요. 0보다 크면 뭐래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래요. 딱 봐도 뭐야? 불연속이네. 동그라미 있죠?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2x와 2x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어디에서 환승하는지를 몰라요. 맞죠? 근데 여기 2분의 1이겠죠? fx 곱하기 gx라는 애가 연속이 되게 해달래. 근데 방금 말했잖아. 얘는 뭐라고?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잠깐만. 얘 x는 0에서 불연속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얘 0이어야 되잖아. 근데 g에다가 0 대입해서 0이래. 가능해? 아, 가능하네. a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환승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환승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0 대입하면 0 되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찾는 건 뭐야? fa가 뭐야? 0이죠. f에다 a 대입하면 0이에요. 근데 a가 0보다 크대. 그럼 이 a는 누구예요? 저기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 누구야? 1. 끝. a가 어차피 얘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사실이야.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0이어야 되니 f에다 a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0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 0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얘한테밖에 없고요. 1,0을 지나기 때문에 이 f1이 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아이디어들은 아니죠. 이것도 그냥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준 거고, 맞지? 이것도 곱해서 0이 되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좀 정리해줘야 돼.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가면은 이것도 이제 헷갈리다고 하거든? 이 정도도 막 헷갈려질 수 있어. 왜냐면은 갑자기 좀 생각이 엉키면 답도 없어져서. 그래서 천천히. 아, 얘 불연속이네? 그러니까 곱해서 연속이라는 건 불연속과 연속이 만나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거니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초점 잡아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어요. 숙제는 뭐 방금 했던 데까지 유형별로 4문제씩 해오는데 행복한 1등급도 좀 해보려고 하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래도 질문이 적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진도를 더 나갈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부지런히 나가죠. 지원이 너